안녕하세요. 3월에 화이자는 오미크론 백신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올 가을이 목표라고 합니다. 엘버트 불러 화이자 CEO는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부 국가들이 가능한 빨리 준비되길 원하고 있어 일부 백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신 2차 접종 20주 후에 오미크론 감염은 10% 예방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2차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감염은 못 막는 것이죠. 화이자 CEO는 백신 2차 접종은 오미크론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엘버트 블러 화이자 CEO는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백신 2차 접종 25주 후에 입원을 52%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스터샷을 맞으면 최대 75%까지 증상이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증상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 싶다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증상 감염에서 최대 75%인데 무증상 감염에서는 최대 몇 %인지 궁금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와일드 타입부터 오미크론까지 수많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구형 백신을 맞고 있느냐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화이자도 이번엔 신형 백신을 준비합니다. 바로 오미크론 타겟 백신입니다. 1월 9일 키프로스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잡종변이 델타크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앞선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바이러스를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단어로 변종도 있죠. 변이와 변종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이러스에는 변이도 있고 변종도 있습니다. 변이만 있는 게 아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무수히 복제하고 증식합니다. 이렇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의 일부가 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은 3만 개 가량이라고 합니다. 글자 3만 개를 복제하려다 몇 군데 오타가 생기는 것이죠.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큰 특징들은 그대로 가진 채 감염 속도와 같은 일부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크게 바뀌지 않고 조금 바뀌면 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기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크게 달라지거나 중요 부위의 구성이 바뀌면서 성질과 형태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변종이라고 합니다. 변이보다 더 많이 달라진 것을 변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사람, 닭, 개, 소 등의 동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RNA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대표적인 변종이 바로 사스와 메르스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리고 델타, 오미크론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죠. 학술적으로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1% 이상 달라지면 변종, 1% 미만으로 달라지면 변이라고 합니다. 사스와 코로나19는 닮은 꼴이지만 21%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아니라 변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이러스가 변이가 거듭되다 보면 염기 서열이 1% 이상 달라질 수 있겠죠? 변이가 거듭되다 보면 변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메르스 바이러스 당시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와 변종의 구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 코브라고 하죠. 과거 메르스와 현재 코로나19는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모양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인과 흑인이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외피에 돌기 단백질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저 돌기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겁니다. 메르스 때도 공포가 존재했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일부 변이가 발견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큰일 난 것이냐는 두려움이죠.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변이, 베리에이션을 보인 것은 맞지만
변종, 베리언트는 아니어서 전파력이나 치명률에는 영향이 없다며 안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델타나 오미크론은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전파력은 상당하게 올라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데 왜 전파력은 올라갈까? 변종 바이러스 정도는 되어야 전파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 이건 역시 변이와 변종을 구분하기가 전문가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이와 변종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이로 보고 다른 누군가는 변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노바백스 임상 3상 논문을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유행한 알파 변이에 대한 임상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논문에서 알파 변이를 알파 베리언트라고 칭했습니다. 번역하면 알파 변종이죠. 2016년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는 변이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했고 변종은 베리언트라고 했습니다. 변이와 변종을 구분했죠. 알파 변이라면 노바백스도 알파 베리에이션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알파 베리언트라고 말했습니다. 알파 변이가 아니라 알파 변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영어 사전에도 베리언트는 변종입니다. 변이가 아니라요. 그럼 노바백스만 베리언트라고 했느냐? CDC도 베리언트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베리언트죠. 직역하면 오미크론 변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변이는 베리에이션이고 변종은 베리언트다. 둘째, 노바백스와 CDC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알파와 오미크론은 베리언트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에 따르면 알파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 알파 변종과 오미크론 변종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변이로 번역하고 있다. 셋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변이는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영향이 없다. 변종은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영향이 있다. 넷째, 현재 코로나19의 델타와 오미크론은 와일드 타입보다 전파력이 높다.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셋째와 넷째에 따르면 델타와 오미크론은 더더욱 변종으로 불러야 한다. 변이가 아니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변이로 번역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변이와 변종이 같냐고 의문을 표해 주신 분이 계셔서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변이와 변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일반인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코로나19의 알파, 델타, 오미크론은 영어 표현으로는 변종인데 한국에서는 변이로 사용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변이는 베리에이션이고 변종은 베리언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알파 베리언트, 오미크론 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